우리가 말하는 흔한 양주라 하면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를 말합니다. 오늘 술 읽는 청년의 주제는 양주 3대장 중 하나인 브랜디입니다. 브랜디란 일반적으로 와인이나 발효된 과일액에서 증류한 증류주를 말합니다. 단독으로 브랜디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와인이 주 원료인 브랜디가 압도적으로 많아 포도로 만든 제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른 과일의 와인 또는 발효액으로 만든 브랜디는 일반적으로 특정 과일 이름을 붙여 식별합니다. 화이트 타입으로 알려진 특정한 과일 브랜디 종류를 제외하고 브랜디는 보통 숙성됩니다. 오크통 속에서의 숙성을 시키면 오크통과 증류액의 화학적 작용으로 브랜디 색이 황색으로 깊어지며 다크 초콜릿이나 과일향 등의 맛이 첨가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오크통에 머무를수록 이런 맛이 깊어지기에 오크통에 숙성되는 브랜디도 몇 년 숙성시켰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오크통에서 숙성시키지 않은 브랜디는 색이 갈색이 아니며 이러한 증류액은 오드비라고 부릅니다. 또한 페루에는 포도를 증류하여 오크통이 아닌 스테인리스나 유리통에서 숙성시키는 증류액을 만듭니다. 이 증류액은 피스코라고 하며 무색 투명한 증류주입니다. 이처럼 과일로 증류하는 증류액인 브랜디는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에서 다양하게 생산합니다. 이러한 브랜디들은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디는 앞에서 언급한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갈색 증류주이며 이러한 브랜디는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디는 1313년 프랑스에서 증류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약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초창기 이 증류주에 생명의 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현대의 상업적인 브랜디는 16세기에 등장합니다. 이 당시 술의 주류는 와인이었고 와인은 발효주이기에 유통기한이 짧았습니다. 또한 무역품이기에 세금도 걷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상인들은 와인을 더 많이 선적하고 버려지는 와인을 활용하기 위해 와인을 증류하여 운반하고 나중에 물을 타는 꼼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대 상업 브랜디의 시초이며 브랜디의 어원은 네덜란드어인 브랜데인, 즉 구운 와인에서 파생됩니다. 한편 이 시기 프랑스 와인은 영국에 많이 수출되었는데 샤랑트 지방의 꼬냑 마을은 13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 휩쓸려 포도밭이 전부 파괴되고 와인 산업의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인들은 꼬냑 지방 술 업자들에게 증류법과 함께 브랜디의 생산을 제한하였고 꼬냑 지방은 브랜디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 지역의 브랜디는 유명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술 꼬냑의 시초가 됩니다. 네, 꼬냑은 브랜디의 일종인 술입니다. 이러한 브랜디는 유럽 북쪽 추운 지방에서 인기가 많았고 특히 영국에서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곧 브랜디는 유럽의 가장 인기 있는 술이 됩니다. 하지만 1871년 미국에서 건너온 포도나무의 필록세라라는 병 해충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데 유럽 포도나무는 이러한 병해충에 대한 면역이 없었습니다. 이 해충은 유럽 포도나무를 황폐화시키고 포도를 원료로 하는 브랜디 산업도 위기를 맞습니다. 이후 미국 포도나무와 유럽 포도나무를 접합한 나무를 통해 이 해충을 견디는 종을 만들며 이 위기를 해결하지만 꼬박 20년이란 기간이 걸립니다. 현재의 브랜디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인기 있는 술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에 나온 꼬냑 및 오크통에서 숙성한 포도 브랜디 외에도 여러 브랜디가 있으며 이러한 브랜디 및 기타 다른 과일로 만든 브랜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지식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술에 대한 더 유익한 지식 영상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